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파락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권재은입니다. 참 미중 갈등도 완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발표도 예상보다는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 골라야 하나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 파락군 8시부터 9시까지 명품 종목들 매일매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김동휘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매매 정석 김동휘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김동휘라고 합니다. 차트에 모멘텀과 일정을 더해서 명품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품 종목 많은 기대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파락군 첫 번째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명품 종목들 발굴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이슈들 점검해 봐야겠죠. 전문가님, 주식 파락분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오늘 좀 핫하게 움직였을까요? 주식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메이저로 좀 움직이는 거는 관세죠. 관세가 메이저로 움직이는데 과거에 뭐 3회 법칙,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는 고용 데이터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요즘은 일단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둘이 어떤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이 환호를 하고 둘이 갈등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그래도 미국이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90일 유예 동안 중국한테 145%를 때리겠다라는 하는 걸 협상을 통해서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잘 올랐어요. 주가가 잘 올랐는데 중국이 오늘 무역협상 개시 검토 중이라고 드디어 말을 밝혔거든요. 원래 6월 전까지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5월 초인 오늘부터 이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어느 정도 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요즘 메이저적으로 움직이는 관점은 관세인데 완화적인 스탠스가 다행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적 발표를 저희가 쉬는 날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애저 쪽 매출이 클라우드 매출이죠.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 메타 같은 경우도 잘 나오면서 앞으로 캐펙스 투자, 자본 지출을 더 늘린다라고 하면서 AI 쪽 투자는 여전히 더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스카이 종목이 결국에는 AI 투자에 관한 종목인데 그 종목은 언제 사든 비중 대응만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적어도 2자릿수 이상은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여전히 AI 쪽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오늘 장 시작하면서 오전에 나왔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애플은 중국에 대한 매출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전 분기, 전년도 대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대비해서 살짝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도 AI 쪽 매출은 증가가 된 거예요. 증가가 된 거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파생시장 상품에서는 사실 얘네 둘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잘 나와서 2대2로 좀 선방을 했다. 동점인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MSCI 지수 반기 리뷰가 다다음 주에 있어요. 다다음 주에 있는데 하나시스템하고 삼양식품, LIG 넥스원이 편입 예상이 되면서 오늘 하나시스템의 주가가 7%에서 8%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MSCI 지수 편입도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지금 지수 차트 보기 전에 오늘 핫했던 이제 테마주들은 나트륨 배터리라고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중국의 CATL이 지금 나트륨 배터리로 상용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애경 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트륨 배터리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테슬라보다도 사실 중국 기업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2차 전지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돈이 이 종목에 쏠리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 캐즘 이렇게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었을 때 이런 반짝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전략 플러스 중장기까지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려면 적어도 28년 아직도 한 3년에서 2년 정도 남았어요. 그럼 그 중간을 채울 수 있는 배터리를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세 종목 있죠. 이 세 종목은 잘 체크를 해 두셨다가 아니면 N밴드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차트의 흐름을 설명을 드릴 텐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주가도 잘 올라갔기 때문에 꼭 관심 종목이랑 포트에 넣어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인벤티지 랩이 오늘도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하락시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는 이 경구용 이제 7일 동안 먹어서 좀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헐 인벤티지 랩에서 지금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서 6월 달에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를 앞두고 거기에서 인벤티지 랩이 발표를 하는데 기대감을 현재 매수세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인벤티지 랩에 가서 이제 협상을 왜냐하면 인벤티지 랩 자체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술 이전을 먼저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6월까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돈이 몰리는 섹터가 이제 비만 치료제잖아요. 비만 치료제인데 충분히 더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주말에 저희 휴일에 워낙 이슈가 강했기 때문에 대행이 사표를 냈고 대대행도 사표를 수립을 하면서 지금 대행이 지금 정권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런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반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량을 터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진입 근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지수 차트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돈이 신흥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저희 국내 증시가 7월부터 사실 저항을 맞고 반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흥국 지금 브라질로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근데 브라질보다는 한국이 어느 정도 신용 등급도 높고 이 정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가 마지막 장 마감할 때 한국 돈이 굉장히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1,400원 딱 1,402원 이쯤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1,480원까지 갔었던 환율이 꽤나 많이 하락을 했어요. 국내 증시가 탄력을 더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만 힘겹게 넘어서는 구간을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왔었을 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차트가 비슷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채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채널에 갇혀 있는데 이 채널만 잘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마지막에 AI 관련된
AI 관련되면서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관련 주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아무래도 미증시와 커플링되는 움직임 보여줬었죠. 미증시 실적 발표는 새벽 시간 혹은 밤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 정보들 받아보시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 M밴드 그리고 공부방 들어오셔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데요. 핸드폰 가지고 오셔서 카메라 어플 키시면 사진 찍듯이 촬영을 하듯이 하시면 아래 하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장중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뉴스들, 정보들,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들 계속 올려주시니까요. 여러분들 김동휘 전문가의 주식 정보방, 공부방, M밴드 꼭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실전 매매 스터디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죠. 참 차트 보는 게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트를 공부할 수 있을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김동휘 전문가와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 마법의 선 차트라는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마법의 선, 굉장히 매력적인 이름인 것 같은데 마법의 선이 도대체 뭘까요? 차트가 만약에 어렵거나 차트에 대해서 나는 감을 잘 못 잡겠다. 그러면 이 마법의 선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마법의 선이 뭐냐면 결국에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에요. 마법의 선이라고 하는 게 224일 선, 1년 주가가 365일 중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게 뭐 휴일이나 대체 공휴일 빼고 한 224일이 돼요. 224일이 돼서 1년 동안 주가가 움직이는 힘을 나타내는 선인데 이거 플러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더 중요해요.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448일 선까지. 이제 이거는 2년 동안 주가가 움직이는 평균인데 그래서 이 선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놓고 여기를 돌파를 하거나 여기에서 추세 전환이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데 이거 설정하는 방법은 사실 제가 여기서 한 뭐 10분 동안 아니면 20분 동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M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친절히 찍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설정을 하셔야지 여기서 제가 이거 가격 이동 평균 한 다음에 224일선, 448일선 해봤자 잘 모른다. 그래서 M밴드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를 봐야겠죠. 요즘에 이 1년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저점 시그널이 있어요. 저점 시그널 또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일단 1년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나온 종목들이 힘이 어떤지 보세요. 이게 제가 가운데 이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걸 제가 마법의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리에서 돌파가 시원하게 양봉이 뜨는 종목들, 시원하게 양봉이 뜨는 종목들은 일단은 개인들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세력이 무조건 뚫어야 되는데 뚫었을 때는 힘이 굉장히 생기는 자리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장기 이동 평균선을 양봉으로 뚫어 올렸다. 그런 자리를 제가 추노 자리라고 붙여놨어요. 추노 자리. 그러니까 따라서 잡아서 충분히 수익률을 짧게라도 아니면 업황이나 모멘텀이나 앞으로 글로벌적인 재료가 잘 맞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크게 가는 종목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가까이서 보면 여기 장기 이동 평균선 제가 그려놓은 이 마법의 선 있죠. 이 마법의 선을 이날 거래량으로 양봉을 띄워놨어요. 양봉을 띄워난 다음에 그럼 돌파를 했죠. 근데 이 종목은 아까 제가 말했던 1년하고 2년 이동 평균선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와중에 양봉으로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있었다. 그 다음을 제가 추노 자리라고 불렀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안 되고 조정이 오는 거를 봤는데 지지를 잘 받아주고 1년 이동 평균선 밑으로 안 내려가네. 힘이 있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인벤티지 랩을 제가 하락을 했었을 때 더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 일단 상한가를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 그래서 저도 이런 종목들 기반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사실 이 종목도 앞에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드린 종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또 돌려서 올라갈지는 뭐 이런 종목들 사실 저는 로봇주에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이런 걸 참고해서 드렸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 종목을 보면 최근에 웅진이 상조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해서 약간
시총이 높은 것도 가능하고 장중 단타, 솔직히 2,8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 설정을 통해서 매매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2,800개 종목을 다 팔로우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거 보고 뭐 엠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해 줬었을 때 질문해 줬는데 제가 보기에도 차트가 좋아요. 그러면 같이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여기서 넘어왔었을 때 양봉으로 뚫었어요. 뚫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마법의 선에서 돌파가 하방으로 안 나오고 지지를 받고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와서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수익을 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만 팔았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굉장히 세게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면 낚시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이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한 5개 정도 더 넣고 싶었는데 시간상 몇 개밖에 안 넣었는데도 이렇게 나온 거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차트를 잘 보시면 결국엔 이 마법의 선 있죠. 마법의 선에서 돌파가 나왔고 마법의 선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대세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 종목도 진짜 앞에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마법의 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뚫리려고 하면 돌파가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매집을 하고 박스권을 그린 상태에서 이 마법의 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마법의 선을 지지를 받고 여기서는 뭐 지수 때문에 시장이 밀릴 수도 있는데 2년 이동평균선 뭐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어떤 종목들 중에서 용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글로벌적인 재료나 앞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자리. 근데 여기를 놓쳤다라고 하면 마법의 선을 강하게 뚫어 올리는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양봉이 떴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 종목의 힘이 굉장히 세다. 그럼 이때 자리가 32,000원 부근이에요. 32,000원 부근인데 이 종목이 96,500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마법의 선을 잘 이용을 했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물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오션 설명을 드렸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에서 여기 추세가 돌파가 나온 다음에 여기 양봉이 뜬 다음에 이 종목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잘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도 사실 태양광에 대해서 트럼프가 멋지다라고 말을 했고 한국에서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섹터가 많이 안 좋기는 한데 결국에는 AI 수요, 뭐 정책이든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이 숫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AI에 대한 투자를 그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전력 쪽이 부족한데 신재생 에너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8%에서 한 10% 가는 양봉이 나왔어요. 10% 가는 양봉. 근데 이런 게 다 마법의 선을 기본으로 깔고 갔었을 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마법의 선을 1년 이동 평균선을 꼭 설정을 해 두시면 진짜 단기 매매를 하시거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스윙을 하실 때 조금 더 마음에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신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수익을 더 키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웅진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어낸 종목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기 이평선 뚫은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TV 화면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 나가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전문가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그리고 엠밴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개인 투자자분들 그 HTS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전문가분 방에 들어오시면 마법의 선 차트 설정 방법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하셔서 올려놓으셨다고 하니까요. 장기 이평선 뚫은 종목 그리고 마법의 산 차트 뚫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촬영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엠밴드 그리고 공부방 통해서 매일매일 김동희 전문가의 주식 정보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매매 공부 방법 알아봤고요. 자, 이제 족보들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장기 이평선을 뚫은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또 궁금하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장기 이평선 뚫은 종목 어떤 종목 있나요? 장기 이동 평균선 뚫은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밑단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일 때 바닥인 신호가 있어요. 바닥인 신호가 있는데 이 역회된 숄더라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 모양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가 머리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 어깨가 결국에는 주가가 강한 힘이 생기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마법의 선을 뚫는 자리도 이런 자리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발생을 할 때 왜 주가가 힘이 강하냐면 이거를 내가 물렸을 때 알아요. 이렇게 역회된 숄더가 나올 때 여기에서 빠질 때 여기에서 버텼지만 여기에서 빠질 때 여기에서 내가 마이너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찍혔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700이 찍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털린 다음에 나오는 파동이 결국에는 강한 N자 파동이 나오는데 N자 파동이 오른쪽 어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회된 숄더의 오른쪽 어깨가 N자 파동이고 N자 파동에서 뚫고 나오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만났을 때에는 주가에 힘이 좀 많이 붙어 있다. 웬만하면 매집이 된 종목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패턴을 잘 확인을 하시고 바닥 패턴은 이거 말고도 쌍바닥, 다중바닥도 있는데 일단은 역회된 숄더랑 N자 파동만 아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수익 엑스파일로 이번 족보 종목으로 들고 온 거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코로나 때 거래량에 비해서 최대 거래량이 터진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시기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세력들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거래량 터진 거에 비해서 더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앞에서 정치 테마주는 진입 금지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왜 정치 테마주로 묶였냐면 야당에서 K문화강국위원회 수장에 서울옥션 사회이사,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연결이 돼 있는 쪽들이 보통 정태주로 엮이기 마련인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주가의 거래량이 상승으로만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금 뚫었어요. 강하게 뚫은 자리가 발생을 해서 의미가 있는 차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5월달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달에 손절 라인 한 6%에서 7% 잡고 대신에 올라가서 상승률이 나왔을 때에는 한 15%, 최소한 15% 이상의 상승률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더 많은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손절 라인 대비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NFT랑 STO로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런 건 이제 다중바닥이면서 역회된 숄더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는 자리가 여기서 한번 발생을 하고 지지를 받아줬잖아요. 지지를 받아줬고 앞에서 차트를 보시면 NFT, 코로나 시즌에 NFT로 이만큼이나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시세가 터졌던 종목인데 기간 조정을 받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추세 저항을 맞으면서 근데 여기에서도 STO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면 NFT에 대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 STO에 대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는데 여기 종목들을 돈을 썼다라고 하면 적어도 세력들의 평단가는 이 정도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여기 터졌죠. 여태까지 터진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터졌는데 그러면 일단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가는 대신에 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의미가 발생했었을 때 들어가 볼 만하다. 그러고 나서 추세도
추세도 고점끼리 맞는 저항이에요. 이거 다 앞에서 아까 높았던 자리 4만 원대 자리에서부터 17,000원대 저항 맞고 그다음에 7,000원대 저항 맞고 못 뚫고 오르던 이 자리들을 기간 조정을 잘 거친 다음에 박스권이죠. 박스권. 그다음에 다중바닥. 쌍바닥, 다중바닥 또 바닥 시그널인데 박스권에다가 다중바닥, 쌍바닥까지 나온 종목에 앞에서 거래량이 실렸는데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 차트가 누가 봐도 이건 사실 누가 봐도 너무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이라서 뭐 이번에 안 올린다라고 하면 이번에 여기서 거래량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 몇십억이든 썼을 거 아니에요. 몇십억이 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헤드앤숄더가 역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역헤드앤숄더가 여기서부터 짧게 보면은 여기서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가 팔이 되고 여기가 얼굴이 되는 조금은 삐뚤 역헤드앤숄더기는 하지만 주가에 힘이 붙을 수 있는 그래서 N자 파동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2년 이동 평균선을 뚫고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 탄력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졌는데 오늘 뭐 목요일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슈가 있었는데 그 노이즈를 극복을 하고 이 마법의 선, 추노 자리 있죠. 거기를 지지를 받아주고 뚫리지가 않고 올라왔어요. 뚫리지가 않고 올라온 자리라서 앞에 매집도 잘 돼 있고 2번 매집을 했죠. NFT와 STO.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이 종목의 코로나 때나 그때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을 여기 추세나 제가 뭐 이탈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종가 이탈을 적어놨는데 그 자리만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면 5월달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6월 3일. 6월 3일인데 휴일 지나고 나서 적어도 이 구간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슈로 인해서 10%대나 뭐 15% 이상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법의 선을 이용한 이 종목이 다음번에 좀 수익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 하이진 R&M이라는 종목은 로봇주예요. 로봇주라서 신규 상장주라서 이 마법의 선은 없지만 제가 이 종목으로 그래도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휴머노이드의 미래는 결국에 액추에이터거든요. 액추에이터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액추에이터를 대표하는 주식은 하이젠 R&M하고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랑 엮여 있고 주가의 흐름은 액추에이터로 하이젠 R&M이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대장. 얘는 LG 쪽으로 같이 묶이면서 같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정점은 결국엔 휴머노이드다라는 이 말이 설득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자산이다 생각을 하고 모아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박스권을 그리다가 삼성이 붙으면서 점상을 가면서 또 굉장히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로봇 갈 것 같은데 뭔가 아직은 아니야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는 게 로봇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의미 있는 자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휴머노이드 관련주, 액추에이터 관련주 하이젠 R&M이 기간 조정 후 지금 저항 추세를 이탈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삼성전자 이슈가 나오면서 이렌시스, 휴머노이드 이슈가 나오면서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어요. 그만큼 로봇 쪽은 뭐 삼성이 될 수도 있고 현대가 될 수도 있고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진출하고 있는 중이라서 언제 어디서든 이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다 생각을 하고 뭐 매달 모아 가시거나 그냥 뭐 사실 요즘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변동성이 강한 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종목들 보면 한 5분 만에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0%까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그냥 어느 정도 물린 거 감안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로봇주들은 진짜 한 25년도 말까지는 충분히 자산이다 생각하고 모아 갔었을 때는 수익을 무조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젠 R&M을 거기에서 대표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흐름이 안 좋았던 거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히토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옵티머스가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하락하는 추세를 제 고점에서 하락하는 추세가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인데 여기 자리를 뛰어넘어서 지금 추세를 타면서
이슈만 발생을 하면 양봉을 뽑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두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액추에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휴머노이드에서는 이 액추에이터라는 개수가 과거에 비해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뭐 사족 보행, 개 있죠. 그런 개들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뭐 15배 이상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에 비하면 거의 10배, 15배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관련 주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추세를 다 넘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종목, 제가 아까 역헤드앤 숄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역헤드앤 숄더로 사실 이 구간에서 100%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역헤드앤 숄더로 N자 파동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N자 파동. 근데 이거를 N자 파동 말고 짧은 N자 파동 말고 큰 N자 파동을 봤었을 때는 지금 여기가 N자 파동의 상승 1파, 그다음에 내려오는 하락 추세에서 여기에서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여기서 올라갈 때 보시면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20% 올라가는 거는 진짜 기본이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런 끼가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가파르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는 반복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반복이 될 수 있는 차트가 하이젠 RNM이고, 제가 지금 고점 아까 추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추세를 제가 그리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정확하게 일자로 그려왔어요. 일자로 그려왔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한 상태죠. 여기서 의미 있는 차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정도 자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3분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여기 구간까지 분할을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진짜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 로봇 주면서 액추에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지지를 받아주는 다음에 이 추세만 안 깬다라고 하면, 아니면 추세를 한번 깼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고점 있죠. 한 5만 원대 넘기는 6만 원대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휴머노이드에서 액추에이터 관련주인 하이젠 RNM은 진짜 다시 한번 뭐 세 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30% 이상의 수익을, 그러니까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2주 뒤죠. 2주 뒤에 주간에 이런 이슈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10조 규모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이 있는데, ESS 쪽은 사실 매출이 잘 나와요.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ESS 매출은 항상 분기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사를 찾아보면 배터리 업계 ESS 현지 생산 호황, 캐즘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잘 못 가기는 하나, ESS 관련 주들은 잘 다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뭐 서진 시스템이나 뭐 들을만 하면 아시는 뭐 한중 NCNS 이런 ESS 종목들이 다녔는데, 이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다닌 종목은 제가 뒤에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공매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주가가 거의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그래서 더 빠질 구간도 없는 상태에서 이 ESS가 뭐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딱히 빠질 구간이 없어요. 더 이상 빠질 구간도 없고, 빠진다 하더라도 뭐 2%에서 1% 정도 빠지겠지. 대신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여기에 속해 있는 중소형주들 있죠. 중소형주 막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은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도 30%까지 간 종목들도 있고 27%까지 급등을 했다가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저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K 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1,000억 원 이상의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ESS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튀어 올랐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합작 공장을 캐나다에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신규주입니다. 신규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신규주들이 수급을 받았을 때 품절주기 때문에 유통수가 별로 없어서 날세게 다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뭐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오늘 9.35%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종목도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은 돈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세를 맞춰서 내려오는 이 구간을 쉽게 개인들이 돌릴 수는 없어요. 이런 추세가 바뀌었을 때, 이런 자리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완만한 추세가 바뀌었을 때에는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일정 있죠. 이 일정이 2주 남았어요. 2주. 사실 그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쉬는 동안 볼만한 주식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지금 8거래일 동안 올랐어요. 8거래일 동안 올랐는데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은 지금 차트예요. 나스닥이. 그러면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신규주에서 품절주가 다닐 확률도 있는데 일정을 앞둔 이 종목이 차트를 만들다가 저 공시가 실제로 진짜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정도 튈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세 변환된 이 신규주인 CK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제가 추세를 아까 그려드린 자리에서 오늘 올라온 자리가 보면 뭐 이런 거를 골든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죠. 21선, 5일선 다 모인 자리예요. 21선, 5일선 다 모인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돼요. 1,500억 정도 돼서 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에는 충분히 더 급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나는 신규주 하기 싫어. 근데 신규주 하기 싫고 좀 앞에서 매집이 된 흔적이 있고 좀 끼가 있는 종목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 GI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 ESS 관련주로 거래량이 반짝 터졌죠. 여기서도 거의 상한가였고 다음 날도 20%까지 가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보시면 마법의 선, 이제 여기서는 마법의 선을 이용을 해야죠. 마법의 선이 나왔어요. 마법의 선을 뚫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거예요. 강하게 터졌는데 이거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밑으로 돌파가 나와서 이제 이 차트가 끝났겠거니 했는데 이 종목이 추세를 살려주면서 수소가 엮이면서 약간 매집은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매집은 잘 되고 있는 중에서 마법의 선에서 지금 반등이 왔어요. 그러면 2주 뒤에 ESS 관련 주들이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마법의 선을 좀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도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짧은 편이에요. 짧은 편이라서 대신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2주 안에 한 20%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가는 대체적으로 제가 좀 보수적으로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4일 동안 휴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를 좀 지켜를 보고 엠밴드에서 가격 대응 전략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차트에 대해서 좀 보셨을 때, 저 종목은 내가 봐도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노 자리가 발생을 한 종목이 GI텍이고, 아까 매수가랑 매도가는 엠밴드에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군 주식 족보 종목으로 STO 관련주 서울옥션, 그리고 로봇 관련주 하이젠 RNM, 그리고 ESS 관련해서 CK솔루션과 GI텍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기업 내용들 계속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바로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가깝게 대시면 됩니다. 가깝게 대시면 아래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김동희 전문가의 공부방 그리고 엠밴드 입장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일정 관련해서도 2주 뒤에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일정들 체크하기 참 힘드시잖아요. 뭐 일정과 뭐 캘린더 관련해서도 김동희 전문가가 계속해서 내용들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QR코드 꼭 찍으셔서 촬영한 다음에 공부방 그리고 엠밴드 통해서 주식
이야기,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보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급등락에는 꼭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하이라이트 코너인데요. 스카이 종목이 히든 종목으로 공개됩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9시에 김동희 전문가의 공부방 M밴드에서 종목 명이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밴드에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바로 김동희 전문가의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인데요. 수요일 시장부터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정말 궁금한데 스카이 종목으로 힌트를 주신다고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스카이 종목은 사실 제가 방송을 한다라고 할 때부터 생략한 종목인데 오늘도 조금 올랐어요. 한 5% 정도 올랐고 MSCI 편입을 앞둔 하나시스템하고 이 종목하고 두 개 다 들고 나올까 하다가 하나시스템도 오늘 거의 고점을 찍는 이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역시나 강하구나.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스카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도 시간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4번 정도 공략을 했는데 공략을 할 때마다 다 수익이었고 이번에도 현재는 사실 밑에서 잡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잘 나오는 섹터겠죠. 그래서 조선 쪽도 뭐 여태까지도 신고가 행기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을 박스권에서 그리다가 보면은 파동이 잘 만났을 때 신고가를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기간만 뭐 로봇이랑 근데 로봇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왜냐면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과 모멘텀으로 올라오는데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도 기간만 투자를 했었을 때 무조건 10%는 약간 최소 10%고 잘 상승률이 나올 수 있고 최소 상승률이 10%고 최대 상승률은 뭐 세 자릿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자릿수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수익성과 수주가 요번에 최대 수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주가는 기간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태예요.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25년도 2분기 이후부터 수주가 가속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분기 실적이 이래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지금 이 정도 나올 예정. 그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가속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가에는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믿을 수가 있는 게 바이오랑 변압기랑 뭐 이제 반도체, 아니면 조선 이런 쪽은 물리더라도 사이클이 맞는다라고 했었을 때 올라오는 성향이 있는데 이 종목도 결국에는 화장품과 미용기기 요즘 코스맥스 보시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신고가 행진으로 25년도 말이나 26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제가 오늘 첫 방송에 왜 이 종목을 자신 있게 들고 나왔겠어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들고 나온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에서 앞으로 자본 지출에 대해서 더 늘리겠다. 특히 메타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가가 한 6%에서 7% 정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AI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많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국내에서도 정책으로 인해서 뭐 AI에 얼마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AI 칩 구매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력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요번에 스페인에서도 정전 사태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AI 쪽 아젠다가 없었어요. 끌고 오는 이제 사람이 없었는데 요번에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전력기기 쪽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전력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에 실제로 수주 잔고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24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겁니다. 예상치가 아니라. 예상치가 아니고 수주 잔고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분기별 신규 수주도 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이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매출이 진짜 많거든요. 미국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고 수출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는 이제 유럽이 많은 건데 그러면 환율이 고환율의 80% 정도 해외 매출이 나오면서 고환율 수혜주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 AI 투자가 지속됐었을 때 더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컨퍼런스 콜에서 실질적으로 말한 거를 봤었을 때 1분기 신규 수주 지역별 부분별로 세분화했었을 때 미국에서 60%에서 70%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도 이제 제조업이나 슈퍼 제조업을 미국에서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이고 있는데 이 전력 쪽, 변압기 쪽 투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요?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수주될 곳도 많고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럽에 이따가 뒤에 뉴스가 있는데 최근에 정전이 나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력 투자는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력망 쪽에서는 이연된 매출이 2분기에는 대부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수주잔고랑 매출액도 올라갈 거다.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3천억 정도 돌릴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1,000억 정도는 이번 연도에는 이제 돌릴 수가 있다.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증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전력적으로 대정전, 뭐 이상기후 탓도 있겠지만 노후 전력 기기들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매출이 나오는 이 기업한테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고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찍고 어떻게 보면 역헤드 숄더 자리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리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이것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에서 추세 맞추면 상승을 하다가 전력기기 쪽으로 관심이 좀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이때는 당연히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좀 장이 너저분하다 보니까 별로 반응을 못 받았지만 최근에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통 아까 맨 처음에 하나오션 같은 차트도 보면 장기간 박스권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200% 상승하는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르는데 안 오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저는 어디서나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이 국내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하락을 했었을 때 혹은 상승을 했었을 때 물타기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사실 이 종목은 중장기로 뭐 1년 뒤든 2년 뒤든 봤었을 때에는 무조건 3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잔고도 쌓이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 이 스카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영어로 된 링크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이 스카이 종목, 히든 종목이 바로 공개되니까요. 우리 김동희 전문가의 공부방 M밴드 QR코드 촬영하고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동희 전문가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다행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상승장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